안녕하세요. 마케팅학교의 주현종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디스플레이 성과형과 보장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2편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NOSP라든지 랩사 대행사에서만 설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자세한 세팅보다는 성과형 디스플레이에서만 세팅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1편에 이어서 오늘은 성과형 디스플레이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2편을 찍어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말 그대로 1편은 이 광고에 대해서 보장형 디스플레이, 성과형 디스플레이가 어떤 광고인지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2편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장형은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에서 이제 NOSP 대행사에서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이런 광고 플랫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형은 생략을 하였고, 오늘은 성과형에 대해서만 한번 알려드릴게요. 1편이 궁금하신 분들은 1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성과형 디스플레이를 보면 이렇게 광고 플랫폼이 있는데요. 여기서 밑에 보면 관련된 내용, 소식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다 읽어주시면 좋고요. 회원이 아니신 분은 회원 가입을 통해서 이렇게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광고를 만든, 그러니까 광고 플랫폼에서 계정을 등록한 경우인데요. 계정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자부터 등록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광고 계정 관리에서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광고를 등록을 이제 할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완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바로 캠페인을 만들면 되냐? 그건 아닙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바로 비즈 채널 관리에서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검색 광고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광고를 진행할 땐 대부분 이런 홈페이지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비즈 채널의 관리에 들어가면 비즈 채널 추가를 눌러주시고 네이버 쇼핑, 웹사이트, 모바일 앱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모바일 앱 광고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해당 앱을 등록을 해 주셔야 그 앱으로 광고가 가능합니다. 웹사이트는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웹 홈페이지를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스마트 스토어다 하는 경우는 네이버 쇼핑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한번 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거는 하루 이내 통과가 됩니다. 짧으면 뭐 1시간도 통과가 되고, 길면 대부분 24시간 안에는 노출되는 편이니까 이게 되었다고 치면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전환을 추적을 해야 됩니다. 왜 이거를 먼저 하지 않냐? 비즈 채널을 등록해야지만 전환 추적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까 비즈 채널 URL이 있죠? 여기에 등록이 돼야지만 우리 URL이 나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네이버 쇼핑인지 아니면 웹사이트인지, 웹사이트에서 내가 일반적인 웹사이트인지 아니면 임대용 쇼핑몰인지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고 내가 이거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스크립트를 받잖아요. 그거를 어디에 받을 건지, 만약에 여기에서 뭐 이렇게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도 똑같이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한테 이제 메일이 갈 거니까 이거는 꼭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메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 구분,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 광고랑 똑같아요. 무료 대행 설치, 직접 설치. 직접 설치를 하게 되면 스크립트를 받게 되고, 무료 대행 설치는 말 그대로 무료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추적 기간 1일부터 30일까지. 이거는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고 싶은 대로 보시면 되고, 동의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설치 구분. 무료 대행 설치나 직접 설치가 있는데, 이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환 스크립트. 이거는 네이버 검색 광고, 네이버 GFA가 연동으로 쓴다고 보면 돼요. 즉, 내가 사업자가 AMPM이라는 사업자로 네이버 SA 검색 광고 시스템도 만들어서 설치를 이미 했다 라고 하면 GFA는 따로 설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설치 메일이 오면 바로 검수 요청 확인이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네이버에서 알아서 연동이 되었는지 확인에 따라서 거의 하루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러니까 길게는 한 3일 정도 걸리고요. 영업일 기준. 뭐 진짜 만약에 좀 내 홈페이지가 일반적인 뭐 홈페이지고 그렇게 해서 좀 오래 처음 설치한다라고 하면 한 5일까지 걸릴 수 있거든요. 한 영업일 기준 3일에서 5일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짧으면 한 하루 이틀 정도 돼요. 이런 경우는 네이버 스토어 또는 이미 설치가 된 곳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 설치를 할 때는 중요한 거는 이제 연동이 된다, 이 두 개가. 그리고 한 사업자에서 만약에 네이버 검색 광고를 설치했다고 하면 GFA는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그 대신 신청을 해야 되죠. 신청을 해서 설치 메일이 오면 바로 검수 요청 확인 누르는 경우, 짧으면 하루 이틀, 길면 뭐 3일에서 5일 영업일 기준으로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광고를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작한다면 이번 주 화요일 안에는 신청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 광고를 할 준비가 끝납니다. 광고를 할 준비가 이제 끝나니까 그저 뭐 당연히 충전하고 이런 거는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략을 하고,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꼭 필요한 부분 1. 일단 가입을 하고 브랜드 등록을 해야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즈 채널 등록이 완료되면 전환 스크립트 설치라고 할게요. 설치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캠페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캠페인 등록을 가보겠습니다. 캠페인 만들기, 말 그대로 캠페인을 만드는 작업인데, 우리가 모든 캠페인의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캠페인은 주로 목적을 다룹니다. 메타도 그렇고 구글도 그래요. 그러면 그룹은 뭐냐? 주로 타겟을 다뤄요. 그 다음에는 소재겠죠. 뭐 소재 또는 이제 광고라고 불리겠죠. 이 목적은 주로 뭐 전환, 트래픽, 뭐 앱 설치, 뭐 인지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타겟은 뭐 성별, 연령, 노출 지면, 관심사, 뭐 구매 의도 등등 있겠죠. 그럼 소재는 뭐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배너, 키워드, 영상,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캠페인은 목적이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전환 목적을 가지고 그룹, 타겟, 누구에게, 몇 살, 뭐 여성, 어디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광고를, 뭐 배너, 아니면 키워드, 영상,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모든 광고 세팅을 할 때는 거침없이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여기서부터 처음 하시는 분들 당연히 뭘 해야 되지? 라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캠페인 만들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웹사이트 트래픽을 가장 많이 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주로 뭐 웹사이트 전환, 카탈로그, 뭐 쇼핑 프로모션 등이 되겠죠. 대부분 좀 적게 쓰는 게 동영상 조회나 앱 설치. 앱 설치는 말 그대로 앱이 있어야 되고, 동영상 조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판매자분들보다는 조금 캐파가 크고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큰 기업들에서 많이 좀 사용을 하거든요. 그만큼 목적, 아까 말한 목적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판매를 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환 쪽을 많이 태워야겠죠. 근데 전환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전환을 말 그대로 전환을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트래픽보다는 모수가 적거나 CPC가 비쌀 수 있겠죠. 그런 부분, 트래픽은 전환에 비해서 트래픽을 방문을 최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방문을 좀 쉽게 하거나 아무래도 좀 모수 자체가 좀 넓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성격을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앱 설치, 카탈로그 판매. 앱 설치는 말 그대로 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카탈로그 판매는 내가 브랜드 스토어가 아니다 라고 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간혹 브랜드 스토어가 아닌데 되는 곳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곳들은 네이버에서 가끔씩 열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저도 자세하게 이제 네이버에서 언급을 한 게 아니라서 한번 살펴보면 프리미엄 등급 정도는 일단 돼야 되고, 판매 금액이 일단 높아야겠죠. 이 정도 등급이 된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뭐 6억 이상, 6억인가 이상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 수 등도 어느 정도 있어야 카탈로그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가 트래픽을 만들어 볼게요. URL은 등록되어 있는 걸로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전환 추적이 없으면 이렇게 미설정으로 되니까 내가 광고를 하고도 광고에 대한 전환 성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브랜드 업종도 내가 등록된 우리 브랜드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캠페인 예산을 걸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걸면 됩니다. 만약 10만 원 걸면 내가 10만 원에 도달을 하면
더 이상 광고가 진행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매일 조절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한도 없이 진행해서 그룹 예산으로 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그룹으로 왔어요. 그룹은 뭐 하는 곳이죠? 타겟을 설정하는 곳이에요. 성별, 연령, 뭐 등등. 그러면 뭐 이름을 써주고 맞춤 타깃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여기 보면 다 나오거든요. 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 좀 좋고, 고객 타겟, 매 타겟, 유사 타겟 이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만약에 타겟군을 설정할 수 있는 쪽이다 라고 하면 이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령을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시겠죠.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보면 뭐 비해당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로그인을 안 하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비해당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역도 설정을 따로 할 수가 있고, 내가 만약 판매하는 게 뭐 음주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성인용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19세 이상 타겟만 하는 경우는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알아서 이 타겟이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장 데모는 부모, 내가 만약에 육아 쪽인데 완전 영유아 뭐 이런 쪽이다라고 하면 이런 걸 선택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모수가 적어져요. 이렇게 하면 넓어지겠죠. 근데 이것만 선택하면 당연히 모수가 적어지니까 이런 것도 다 계산해서 진행하셔야 되고, 아까 말한 관심사, 구매 의도 다 펼쳐보면 어떤 것들이 다 있는지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은 한 번씩 다 보면 좋습니다. 저는 무조건 광고 플랫폼에서 새로 나온 게 있으면 이렇게 다 펼쳐봐요. 이 관심사랑 구매 의도가 뭐냐라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심사는 내가 만약에 뭐 블로그에서도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겨울이니까 스키장을 제가 검색을 해서 스키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스키 용품도 보고 했다고 하면 저는 관심사로 아마 분류가 될 거고요. 근데 내가 스키장을 가려고 뭐 스키장 알아보고 뭐 쇼핑 쪽에서 활동을 하고 스키복 사야지 하고 네이버 쇼핑 관련된 거에서 활동을 하면 구매 의도로 갑니다. 뭐 구매 의도만 나열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쇼핑에서 검색을 해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장바구니를 담았거나 하는 경우는 이런 쪽으로 이제 노출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관심사가 이거밖에 없는데, 만약에 구매 의도에서 스포츠 용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스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이런 걸로 좀 분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엄청 많아요. 그냥 우리 뭐 스포츠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 있는데, 안 보시고 설정하는 경우보다 내가 만약에 판매하는 게 스포츠인데 조금 소분류에 있다 라고 하시면 이런 쪽으로만 뭐 노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노출하면 당연히 적겠죠. 그렇다 보면 노출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 상세 타깃은 여러 가지 조합으로 해보시면 되고, 제가 다음 편에서 전략에서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디바이스, PC 모바일에 따라서 PC는 이렇게 있는데 모바일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한 번씩 다 체크를 해보시고 어디에 노출되는지는 이런 공지사항 같은 데 노출 지면을 살펴봐 주세요. 그 다음에 입찰 전략이 되겠죠. 우리는 트래픽으로 했으니까 클릭수 최대화 이렇게 누르시면 이런 것들의 목적 및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 입찰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수동 입찰과 이제 자동 입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자동 입찰은 1,000원으로 설정하면 1,000원 안에서 입찰을 봅니다. 근데 수동 입찰은 1,000원에서 입찰을 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1,000원 설정해도 자동 입찰은 뭐 800원에 노출될 수 있고 700원에도 될 수가 있고 1,000원에도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1,000원에 가깝게 노출이 되겠죠. 근데 수동 입찰은 무조건 이 라인에서만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자동 수동은 내 성격에 따라서 입찰 전략의 성격에 따라서 노출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용 관리, 입찰가도 없으면 내가 알아서 이만큼 쓰겠다. 그러면 CPC가 1,000원, 2,000원, 3,000원 될 수 있죠. 대부분 비용 한도는 목표 결과에 이제 어떻게 보면 평균값을 내는 거니까 이것도 해보셔도 좋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쓰는 건 이거죠. 아까 말한 자동 입찰 800원 안에서 네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봐라. 왜 그러냐면 어떤 업종은 평균 CPC가 500원이고 어떤 데는 800원이면 내가 만약에 800원인 곳에서 500원으로 하면 당연히 노출이 굉장히 적거나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업종에 따라서 설정을 처음에 해주시고 나중에 바꾸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적다 그럼 높이시면 되고
이게 청구 기준이 CPC가 있고 뭐 영상 같은 경우 CPM도 있거든요. CPV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고 일예산, 총예산, 뭐 페북이랑 똑같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시작 일시, 종료 일시 없으면 없다고 설정해 주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오늘 보면 현재 일시 기준 최소 30분이잖아요. 그럼 지금 14시 33분이거든요. 그러면 최소 15시 4분부터 돼야 노출이 됩니다. 3분으로 하면 노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 30분. 내가 만약에 지금 3시에 광고를 무조건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미 뭐 검수 돌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런 것들을 미리 해야 됩니다. 무조건 30분 이후부터 설정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상세 일정도 항상 노출되게 할 건지 아니면 나는 뭐 6시부터 저녁 6시 전까지만 할 건지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게재 방식은 이거는 수동 입찰이면 빠른 게재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일반 게재만 진행을 하는 편이고 소재 선택 방식 보면 이 세 가지 최적화, 성과 가중, 균등인데 이것도 대부분 성과 가중으로 합니다. 성과 가중 대부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소재가 5개가 있는데 5개를 처음에 대충 조금씩 내보내요. 근데 거기서 눈에 띄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몰게 됩니다. 근데 나는 만약에 이거 골고루 테스트하고 싶다면 균등으로 하시면 되고요. 보면 나와 있어요. 균등, 소재의 성과와 상관없이 그냥 말 그대로 균등하게 된다는 거고 최저가는 가장 좋은 이제 소재의 노출 기회를 부여하는 거고 소재 성과에 따라서 노출 가중치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게 성과 가중. 노출 빈도, 내가 하루에 한 사람한테 노출을 얼마나 할 거냐. 그냥 말 그대로 빈도입니다. 적게 하면 노출량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근데 많게 하면 한 사람한테 한 번 노출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게 소재 단위에서 할 거냐 그룹 단위에서 할 거냐. 근데 대부분 여기 있는 거 위주로 일단 설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크게 변화 없이. 그리고 하나 팁이 있다면 그 매일매일 이렇게 설정하기 좀 어렵잖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설정하기 어려운데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이게 모바일이고 모바일 메인이고 뭐 여성 그 다음에 나이는 25세에서 54세 그 다음에 뭐 구매유도가 식음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거든요. 만약에 저장을 했다고 칠게요. 아까 저장을 이제 방금 했잖아요. 그러면 그룹 만들기를 다시 들어가서 내가 불러오기에서 하면 방금 한 개 떠요. 그럼 편하죠. 그러면 내가 이걸 똑같이 뭐 만들 경우에도 좋지만 내가 만약 여기서 뭐 타겟만 바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타겟만 바꾸고 저장을 해주면 다시 또 불러오기 할 때 편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을 잘 해보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2개가 만들어졌는데 내가 뭐 CPC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CPC 바꾸면 돼요. 뭐 이걸로 따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 소재를 만들어야 돼요. 소재 만들기에 들어가면 이미지 배너인지 네이티브 이미지인지 뭐 슬라이드인지 이거는 지면에 따라 다르거든요. 우리가 아까 어떻게 설정을 했죠? 보면 지면은 따로 안 건드렸어요. 그래서 엄청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가장 많이 오늘 사용하는 지면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가장 많이 쓰는 건 일단 네이버죠. 네이버에서도 배너 영역, 우리가 아까 그 1편에서 말씀드린 띠배너 형식의 스마트 채널, 그 다음에 일반적인 배너 영역의 네이버 메인, 서비스 통합, 이건 즉 서브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피드 영역은 우리가 아는 이제 네이티브 형식의 광고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만약 네이버 메인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럼 소재 만들기 하면 아까와 다르게 2개만 뜨죠. 2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네이티브 배너는 일반적으로 사진을 넣고 말 그대로 문구를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 이거는 무조건 필수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프로필 URL, 그러니까 홈페이지 URL을 넣겠죠. 그 다음에 프로필 이미지 300에 300 사이즈로 넣어주시고 프로필 이름은 저절로 딸려올 겁니다. 광고 문구 뭐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20자 이내로 써야 돼요. 20자 이내가 넘으면 이제 따로 알아서 잘리거든요. 써지지도 않고 20자 이내로 자르고 광고 이미지 넣고 광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342에 228 사이즈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랜딩 페이지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명 문구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거는 소재 미리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제 그냥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이거를 꼭 보고 내가 설정한 게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PC도 내가 설정을 쓰면 PC는 좀 더 길거든요. 그러니까 PC는 이렇게 길어요. 그러면 PC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 길게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행동 유도 더 알아보기를 할 건지 지금 구매하기를 할 건지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네이티브 배너 메인과 이제 서브에서 주로 사용을 하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미지 배너는 소재 이름 똑같이 써주시고 광고 이미지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광고 이미지는 이제 1250에 370 사이즈로 넣어주시면 되고 그거는 뭐 굳이 뭐 보여드리지 않고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랜딩 넣어주시고 이거는 카카오 모먼트 이런 데 다 있듯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제 음성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브랜드와 상품 정도 저는 넣어드리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그렇기 때문에 배너하고 이걸 필수적으로 넣어주시고 확인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광고가 있다면 광고가 뜰 거고 대부분 검수중으로 뜰 거예요. 이게 한 짧으면 1시간? 그 정도 걸리고 길면 한 4, 5시간까지 걸리는 것 같아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한다라고 하면 한 3번 정도까지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시에 넣고 점심때쯤 만약에 반려가 돼서 또 넣고 3, 4시쯤 또 반려가 나면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왜 그러냐면 5시 이후는 주로 검수를 안 하거든요. 검수가 대부분 17시 이후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오후 5시 이전에 검수를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검수가 안 되면 다음날 넘어가요. 그러니까 꼭 17시 이전에는 넣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내일 광고를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필수로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설정을 했고 아까 피드 영역이 있었잖아요. 피드 영역, 스마트 채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소재를 만들면 아까 이미지가 있었죠. 근데 똑같은 이미지, 그 메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보면 띠배너로 길죠. 여기 보시면 이미지를 추가하면 스마트 채널 이미지 만들기가 있거든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여기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 모먼트 비즈보드랑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썸네일형이면 뭐 이미지 넣고 설명 문구를 쓰면 이제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되게 편리하죠. 그래서 스마트 채널은 말 그대로 여기에 이미지만 들어가는 거라 텍스트가 들어가는 이미지를 넣을 필요가 없고요. 내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아주 편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URL 넣고 광고 안내 문구 넣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고 만약에 네이티브 이미지다. 그럼 아까 네이티브는 다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메타, 페이스북처럼 노출이 돼서 이미지 똑같이 넣어주시고요. 프로필이랑 그 다음에 광고 문구 써주시면 이 밑에 설명 문구도 같이 뜨게 됩니다. 보시면 이 모바일 어디냐에 따라서 위에 이렇게 이것만 뜨는 경우가 있고 광고 문구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카페 앱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그 다음에 밴드는 따로 있어요. 패밀리 매체고 보시면 이렇게 노출이 되거든요. 이게 어디서 많이 봤죠? 보면 메타 같은 경우가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뜨고 이거는 아까 똑같이 행동 유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피드 영역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해봤잖아요. 일단 띠배너 해봤고요. 일반 배너 해봤고요. 피드 영역 해봤잖아요. 이게 다 똑같아요. 여기 스마트 채널, 여기 스마트 채널, 여기 스마트 채널이 똑같고요. 여기 배너, 여기 배너, 여기 배너들이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배너는 조금 작고 여기는 더 크고 요 차이만 있고요. 이 피드 영역 이거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차이냐? 네이버 말고 네이버 앱이에요. 네이버 패밀리 매체 밴드입니다. 밴드 앱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네이버 퍼포먼스 네트워크는 새로 나온 베타 버전이라 지금은 뭐 날씨 앱이라든가 조금 네이버에서 더 확장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두 개가 가장 많고 이거는 최근에 생겨난 네트워크 베타 버전이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편 세팅편은 이 캠페인 만들기부터 광고 그룹 만들고 배너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즉 이런 영역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직접 해봐야지만 저는 좀 숙련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해보시다가 좀 안 되는 경우에는 댓글 달아주시거나 하면 제가 보는 대로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3편 같은 경우는 이걸 세팅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매유도나 관심사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조합해야 되고 어떤 지면에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제가 3편에서 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팅하는 방법을 잘 보셨을까요? 배너 지면에 따라서 다른 세팅법과 이 매체 특성상 내가 파는 상품이 어떠냐에 따라서 타겟팅이라든지 지면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세팅을 해보시고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 3편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배너 광고인 성과형 디스플레이를 접근해야 되는지 3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3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